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자, 오늘 이제 통합사회 2회차 수업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1주차 수업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들을만 하셨나요? 네, 통합사회가 이제 조금 계속 바뀌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겁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이 주요 단원인 이 기후 단원, 자연 환경에 대한 이 3단원을 처음으로 나가게 돼서 조금 공교롭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뭔가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쵸?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보고 이제 정규 수업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캠페인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지구에 적도가 있어. 응? 적도 부근으로 햇빛이 적도 부근을 비춘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저위도일수록 이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고 중위도일수록 덜 받고 고위도는 태양 에너지가 멀겠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열대, 건조, 온대, 그리고 냉대와 한대로 나뉘어 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레, 채, 대, 에 까지 나눠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저위도의 열대기후, 그리고 B는 건조기후, C, 채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대기후, D는 대는 냉대, 그리고 한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열대기후 가치부터 볼게요. 열대기후는 최하늘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 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최하늘, 너 18 이상의 요거라면 매가 열대. 이렇게 외워볼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쵸? 자, 요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옆에 열대기후 안에서도 보여지는 특징들, 세부 특징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F는 뿌유트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쵸? 뿌유트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는 수변기후, 촉촉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반드시 소문자로 써야 된다. 알겠죠? 프로스트랑 헷갈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소문자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W가 있어요. W는요, 윈터 드라이, 겨울 건조입니다. 열대기후는 비가 정말 많이 내려, 얘들아. 비가 정말 많이 내리는데도, 왜냐면 뜨거우니까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열대성 소나기 스콜이 내린다. 특히 오후 3시에서 4시 가량에 가장 많이 내리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겨울에는 짧은 건기가 있어요. 그 건조기가 있을 때 우리가 윈터 드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뿌유트랑 윈터 드라이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계절풍의 기후, 몬순. 그래서 몬순은 계절풍의 영향, 우리 계절풍 뭔지 배웠었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으면 여름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육지로 불어오게 되면서 비가 엄청 많이 내려. 그래서 우리도 여름에 뭐가 있어? 장마. 그치, 장마가 있잖아. 이 몬순 기후는, 열대 몬순은 여름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려요. 알겠죠? 정말 많이 내린다. 이 특징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뿌유트, 열대 우림 기후고요. 열대 몬순, 여름에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짧지만 겨울에 건기도 있긴 합니다만 요 겨울 건조 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약 3만 제곱킬로미터의 초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후입니다. 바로 사바나, 세렝게티 초원을 떠올릴 수 있죠. 겨울 건조 사바나 기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거울 이제 건조 기후를 함께 볼 것인데 건조 기후랑 한대 기후는 특징이 있어.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렇지. 무수목 기후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건조 기후, 한대 기후한테는 공통점이 있다. 무수목 기후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무수목 기후 식생이 자라나기에 어려운 기후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연 강수량이 그렇죠. 500mm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연 강수량 500mm 미만의 기후는요. 식생이 자라나기가 어려운 기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조 기후는 또 어떻게 나누냐? 연 강수량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 자, 250 이상에서 500mm 미만일 경우에 우리가 어떤 기후라고 하는지, 그리고 250mm 미만일 경우에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도 500mm보다는 안 오지만 그래도 좀 250mm 정도는 내린다. 조금은 비가 내려가지고 아유 짧은 풀 정도는 자라겠다 하는 기후를 우리가 무슨 기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텝 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 기후 스텝 기후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요 스텝 기후는 초원, 스텝 기후. 그래서 대문자 S를 써주셔야 돼요. 대문자 S. 소문자 S로 쓰면 온대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디랑 헷갈릴 수가 있어? 썸머드라이랑 헷갈릴 수 있겠지. 자, 그리고 250mm 미만, 연 강수량이 250mm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막기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비슷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스트랑 비슷해 라고 생각하면 되지. 웨이스트가 무슨 뜻이야? 쓰레기, 황무지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쓰레기랑 비슷해. 식생이 자라나기 힘든 기후야. 그쵸? 그래서 모래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사막 기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초원 기후의 대표적인 지역 어디가 있었어요?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있었었고, 그쵸? 그리고 사막기후의 대표적인 곳으로는 우리가 이집트를 꼽았습니다. 이집트의 카이로를 꼽았었죠. 자, 그래서 이런 초원이나 사막 기후에 따라 가지고 이 인간 생활의 삶의 모습들도 다르다는 점, 특히 이 사막 기후와 초원 기후에서 두드러지는 점은요, 집이 달라요. 그쵸? 집이 달라. 초원 기후에서는 이동식 가옥이 되는 게르, 그리고 사막 기후에서는요 흙이나 벽돌로 된 창문이 작은 집을 만듭니다. 그쵸? 자, 그럼 온대 기후 같이 한번 볼게요. 온대 기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포유트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뭘로 나눌 수 있어? 소문자 S. 그렇지. 썸머 드라이. 그리고 그렇지, 윈터 드라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온대 기후는 최하늘의 평균 기온이 그렇지 영하 3도에서 영상 18도 사이일 때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최하늘 18 욕하지 마삼. 욕하면 유진쌤 온대. 요렇게. 그렇지? 18 이상 욕을 하면 너 뇌를 열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그래프를 볼 때도 우리가 지금 현재 띄어져 있는 것은 냉대기후 그래프이지만 온대기후 그래프를 볼 때 어디를 이렇게 책정을 해줬어요? 요렇게.
이렇게 체크를 해줬었지. 그래서 이 안에 빨간 색깔 기온이 되는 그래프가 안에 쏙 들어가 있었어. 그쵸? 쏙 들어가 있으면 온대 기후가 되고, 그리고 그래프들이 대부분 다 여기 바깥으로 빠져 있으면은 여기 무슨 기후다? 열대 기후다라는 게 느껴지죠. 열대 기후는요,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해. 열대 기후는 연교차보다 뭐가 더 커? 그렇지, 일교차가 더 커요. 그래서 연교차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냉대나 한대는요, 연교차가 그래도 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더 클 정도로 열대에서는 이 기온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felt는 스변하다. 스변하다라는 것 자체가 촉촉하다라는 의미야. 비가 계속 오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항시 습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거 습윤 기후를 떠올리면 되고, 습윤한 것도 최나날의 평균 기온 몇 도? 22도 이상이 됐을 때 우리는 뒤에 A를 붙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따뜻해요. 최나날의 평균 기온이 22도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교적으로 따뜻해요. 그러면 22도 미만이 되면은 뭐라고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CFB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B, 여기는 이제 미만일 경우야. 그래서 A가 되면은 여기는 어때요? 따뜻하죠. 비교적 따뜻하고. B가 되면은 여기는 비교적 쌀쌀하다.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 CFA의 이 기후 구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온난 습윤이라고 하고, CFB는요? 그렇죠. 서한 해양성 기후로, 서한 해양성 기후, 거의 이제 서유럽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서한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 계절풍이야, 편서풍이야?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가 바다고, 여기 이렇게 육지가 있으면은요, 바다와 가까이 있는 요 서쪽을 우리가 서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육지의 안쪽을 동안이라고 합니다. 험준한 지형이 많습니다. 육지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험준한 지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륙의 동안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서유럽,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과 같은 곳들,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제 서안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다에서 습기를 머금은 스분한 바람이 육지로 불어오는 것,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항시 비가 내리거나 꾸준하게, 많진 않아도 꾸준하게 비가 내리는 기후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서한해양성 기후라고 해요. 우리는 편서풍이 올 때까지 너무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 그리고 바람의 특성상 바람은 지나온 것의 성격을 담게 되어 있어. 여기에 이제 습기를 머금었었다가 지나오면서 점점 지나온 것들의 성격을 담게 되니 우리는 편서풍이라고 한들 뭐 비가 이렇게 내리는 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왜 여름마다 비가 오는 거라 그랬어? 우리는 동안에 위치해 있으면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자, 어쨌든 이 서한 해양성 기후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요 부분 기억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썸머 드라이는요, 우리 지중해성 기후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그래프를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이 온도는 사실 이 그래프에다가 선생님이 서한해양성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볼게. 서한해양성 기후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비가 오는 게 여름이 되면은 비가 정말 적게 와요. 그리고 오히려 겨울에 비가 오게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위아래로 뾰족하게 나타나면 서한해양성 기후다, 지중해성 기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요,
이 아열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열대와 온대 사이에 뭐가 있어, 얘들아? 건조가 있잖아. 그치? 열대랑 온대 사이에 있는 건조기후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고 오히려 겨울에 비가 조금 오죠. 여름에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뜨겁기는 해도 습하지 않다 보니까 짜증이 나진 않아. 짜증이 덜 나지. 우리는 여름에 짜증나는 이유가 뭐야? 습해하니까 이제 더 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름에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고요.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지는 산업의 특성은 무엇이 있다 그랬었죠? 수목산업, 수목농업이 있겠습니다. 알겠죠? 나무, 올리브나무, 자목나무 이런 것들 떠올릴 수 있겠죠. 포도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윈터 드라이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후입니다. 바로 온대 겨울 건조죠. 온대 겨울 건조.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어요? 계절풍. 좋아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냉대기후부터 한대기후. 오늘 우리가 나갈 진도 범위이고요. 오늘은 3단원의 이 소단원 1을 끝내면서 소단원 2까지 자연에 대한 여러 관점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대기후부터 볼까? 얘들아,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냉대가 더 추울까? 한대가 더 추울까? 맞아요. 한대가 더 추워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한랭기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대가 덜 춥고 냉대가 더 춥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그걸로 헷갈릴 것 같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어때? 냉한데? 냉한데? 날씨가 너무 냉한데? 냉대가 먼저, 한대가 나중. 알겠지? 한대가 더 춥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 냉대 기후는 온대 기후보다도 더 그렇지. 고위도에 위치해 있겠죠. 태양 에너지가 멀리 있는 고위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위도일수록요, 일사량이 많겠죠. 자, 냉대의 특징은요, 연교차. 그러니까 연교차. 이 그래프를 보면 애들아 느껴져. 야, 그래프가 어때? 1월과 12월은 가장 끝에 다 있는데 또 이제 여름에는요 그래프가 높게 치솟아 있죠. 연교차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교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2월까지의 별로 달마다의 기온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한월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은 몇 도? 그렇지. 마이너스 3도 미만입니다. 마이너스 3도 미만이기 때문에 가장 춥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1월과 12월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3이 한 이쯤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이미 지금 보면 채널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미만인 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다. 그쵸? 저기 영하 20도까지 내려왔는데, 그쵸? 20도, 영하 3도 미만이고요. 최나월의 평균 기온은 가장 따뜻한 날의 평균 기온은 10도 이상이어야 돼야 돼. 그래서 10도 이상으로 치솟아 있죠. 그래프가 이게 10도까지 있으면은 여긴 또 10도 이상까지 치솟아 있는 모습 보여지잖아요. 그쵸? 자, 요러한 기후를 볼 수 있겠고요. 뾰족뾰족한 잎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상록수라고 하는 나무 떠올려 보세요. 상록수가 왜 상록수야? 그렇지. 1년 내내 푸른색을 띠고 있어. 근데 1년 내내 푸른 나무를 떠올려 보면은 이 푸른 나무들은 대부분 잎이 어떻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생겼죠. 그쵸? 맞아. 침엽수처럼 생겼어. 화렵수는 뭐야? 우리가 쉽게 이제 단풍이나 아니면은 오동나무처럼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잎들을 화렵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우지 않았어요? 그쵸? 화렵수, 침엽수. 그러면 요거는 뾰족뾰족한 잎이다 해가지고 침엽수리.
침엽수림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타이가 지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가 지형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따가 이제 함께 배우게 될 이 한대 기후에 타이가랑 툰드라를 헷갈려해. 타이가랑 툰드라를 헷갈리면 안 되겠지, 얘들아. 기후 구분 자체가 그래서 한대는 아베 최대 애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 되는 애잖아, 이잖아. 그래서 빙설은 프로스트, 이 F라고 하고, 툰드라는 뭐라고 해? 툰드라 그대로 T 이렇게 들어가거든. 대문자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타이가 아니 T라 그래가지고 막 T 툰드라가 아니라 타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대 기후 보겠습니다. 한대는요, 특히 극지에 많이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극지방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고緯도에서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 백야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있고 여기 이제 태양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는 태양 에너지를 하루 종일 받기 때문에 여기는 기후가 여름, 밤이 돼도 해가 지지 않아요. 여름에 밤이 돼도 해가 지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백야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백야. 그러면 누군가는 백야를 보내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요, 겨울 내내 밤이 돼도 낮이 돼도 해가 들지 않는 극야를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쵸? 이게 아마 더글로리 대사에 나왔을 거야. 그래가지고, 왜, 연진이라는 그 가해 캐릭터가 이 이야기를 기상캐스터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서, 나는 절대 백야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백야일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저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복선이 돼가지고 극야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나오잖아. 그 백야입니다. 고緯도 여름에 발생하는 것이고 해가 지지 않는 현상인 거야. 물론 알겠지만 해가 지지 않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연중 기온은 항상 여기 봐봐. 이제 그래프에 마이너스 30까지 생겼다, 얘들아. 자, 냉대까지는 20도였는데 30도까지 생겨가지고 지금 1, 2, 3월 다 30도에 거의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연교차가 물론 나타나기는 하지만 1, 2, 3월이나 아니면은 이제 12월에는요, 꾸준하게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연중 꾸준히 낮은 기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후는 지금 어떻게 볼 수가 있냐? 냉대기후랑 한대기후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최나널의 평균 기온, 가장 따뜻한 1년 중에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지금 보니까 10도보다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려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 기온 10도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난월의 평균 기온이 영하일 때, 즉 이 0도 미만이라는 것은 영하일 때라는 뜻이야. 가장 따뜻한 달에 평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여긴 어떤 기후야? 엄청 춥겠지. 우리가 가장 추운 곳 생각하면은 이제 극지를 떠올리잖아. 북극과 남극을 떠올리잖아. 그렇게 항상 얼어 있는 곳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빙설기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얼어 있겠죠? 얼음.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고요. 툰드라 기후는요, 냉대랑 비슷해요. 냉대와 비슷해. 여기 써놨지. 맞다. 냉대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 3개월 짧은 여름도 있어요. 여기는
툰드라 기후는 최난월, 가장 1년 중에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영상으로 갑니다. 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걸 꼭 생각해야 돼. 계속 영하이면, 그러니까 모든 평균적인 기온이 거의 영하에 머물러 있으면 식생이 자라나기가 힘들 정도로 매우 추운 환경이겠지, 그치? 그런데 최난월의 평균 기온이 영상으로 조금 올라온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그래도 적어도 여기에서는 물론 극한의 그런 극한의 기후겠지만 그럼에도 이끼 정도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뭐 정도는 잘할 수 있다고? 이끼. 좋습니다. 이끼 정도는 잘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끼 정도 잘하면은요, 요 이제 식물들을 먹고 이제 사는 동물들도 살 수가 있는 것이겠죠. 대표적으로는 술록 유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재밌는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1학년들이고, 그리고 이번 국어시험 범위에 음운 변동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선생님의 재밌는 퀴즈. 자, 술록인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드리는 팁은 무엇이냐면, 우리 국어에서는요, 니은과 리을이 연달아서 발음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라, 산, 달, 나라, 실라 라고 되어 있어도 우리가 발음으로는 어떻게 해? 한라산이라고 유음화가 이루어지고 달나라 라고 유음화가 이루어지고 신라라고 유음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유음화는 일종의 수위적 현상입니다. 수위적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늘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모든 환경에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것은 아니야.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주자면은요. 상견례 그리고 음운론 임진란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는 또 달라져요. 여러분들 만약 유음화가 돼가지고 니은이 리을이 된다고 생각해봐. 상견례라고 발음한다고 생각해봐. 그게 진짜 결례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발음할 때는 상견례 울론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음울해지잖아. 그치? 운론, 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니은으로 통일이 되던가 리을로 통일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순록이라고 되어 있네요. 순록이라고 발음하는 게 옳을까요? 술록이라고 발음하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비음화입니까? 아니면 유음화입니까? 유음화? 비음화?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이렇게 입모양만 하면서, 유음화 둘에 비음화 한 명인가요? 네. 비음화요? 네. 발음 한번 해볼까요? 술록. 네. 유음화입니다. 아시겠죠? 발음할 때 순록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음하기가 더 편한 게 뭐야? 술록이잖아. 이 음운 변동 같은 경우에는 발음 현상이잖아. 그쵸? 발음 현상이다 보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발음을 좀 믿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술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었죠? 어떻게?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다행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이제 중간에 누군가 제3자가 보게 된다면 이게 그러니까 국어야 아니면은 뭐 사회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치? 자, 좋습니다. 이어가지고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기후를 봤을 때 최난월의 평균 기온이 몇 도로 떨어져 있어? 10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10도를 못 넘습니다. 이게 이제 한대 기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밑으로 같이 한번 내려가가지고 고산 기후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고산 기후는 얘들아, 여러분들 높은 산, 해발 고도